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플러스 8% 마감을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진입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얻고 계실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영상이죠. 지금 날짜 보이시죠? 2월 12일 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KB증권의 레포트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바닥 찍었다. 바닥은 확인했다. 지금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비단 KB증권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신영증권에서도 분기별 추락, 이익 점진적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신한증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려보다는 기대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익이 분기별로 1, 2, 3, 4 자, 분기별로 증액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시점이다. 제가 턴어라운드 종목이 가장 무섭다, 탄력이 가장 세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패턴을 알아야 돼요. 패턴을 알아야 된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자, 요 빨간 선이 5일선이고요. 요게 이제 검은 선이 21선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보시면 1차 반등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죠. 그렇죠? 이 눌림목이 나옵니다.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21선을 강하게 지지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는 패턴이 나올 때가 뭐다? 이 구간이 매수 맥점입니다. 매수 맥점. 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매수 맥점이 나왔죠.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 눌림목 구간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패턴을 한번 보시면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있어요. 짝꿍댕이 패턴 뭐냐면 전저점보다 어떻습니까? 저점이 더 높죠. 여기보다 여기가 높잖아. 그쵸? 그런데 이렇게 눌림목 주고 1차 반등 나온 다음에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국면, 이거를 우리가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짝꿍댕이가 나왔죠. 그쵸? 짝꿍댕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점이 높죠. 그쵸? 눌림목 주고 자,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1차 반등, 그 다음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쵸? 저점을 높이는, 그러면서 이제 짝꿍댕이가 나왔어요. 짝꿍둥이가 나왔고,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합니까? 자, 짝꿍둥이 패턴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노란 선이 21선이에요. 짝꿍둥이 패턴이 나온 상황에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쵸? 거래량이 수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엮여 있는 거죠. 그쵸? 하나는 21선을 돌파, 두 번째는 뭐다? 짝꿍둥이 패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이게 매수 맥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맥점이 되는 거고, 이제 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즉 전고점 14만원 내외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계단식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돌아가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월 13일 오후 2시 50분에 나온 이슈인데,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 손잡더니 테슬라 6천억 잭팟이 터졌다. 6천억 잭팟이 터졌는데 이게 뭐냐면 방산 지출입니다. 방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방산에 지출한다. 미국의 6천억 전기 장갑차 수주가 유력하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 국무부 조달 예측 문서에 테슬라 장갑차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9월 달에 최종 계약을 하는데 5년간 4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4천억 넘어가죠. 그렇죠? 5천억.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이버 트럭이죠. 이 사이버 트럭을 개조한 그런 장갑차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걸 보세요. 작년 3월 5일 날 요 이슈가 있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테슬라 뚫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했죠. 누구랑? 테슬라랑. 이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테슬라로 들어가요. 이게 작년부터, 그쵸? 그쵸?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향후에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테슬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전구체라는 게 뭐냐면 원재료가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렇죠.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어요. 이 전구체를 누가 만듭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들죠. 그렇죠. 머티리얼즈. 그러면 이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요. 그렇죠. 이 양극재를 누가 만듭니까? 에코프로 BM이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구체 단계에서 테슬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테슬라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만드는 양극재에 대해서 이미 기술적 인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줬다. 이 중간에 전구체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만큼 호환성이 높죠.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차들도 나오죠. 거기다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지금 국방, 장갑차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배터리를 대는 게 LG 엔솔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에코프로 BM에게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미 그 전 단계로 작년에 이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전구체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테슬라에게. 자, 왜냐면 요걸 볼게요. 지난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분기, 올해 1분기 및 25년 연간 전망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고객사 재고 소진, 즉 기존 고객사들의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고를 쌓아줘야 되는 구간이다. Q, 즉 물량이 늘어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규 전기차, 신차들이 또 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차들이 나오는 그런 영향으로 4분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 및 이익 추세가 개선될 거다. 이익 추세가 개선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분기는 뭐다? 그렇죠? 4분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할 거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올해 주요 고객사양 물량, 판매 물량 증가. 그렇죠? 기존 고객사 늘어날 거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규 OEM향 물량 수주를 통한 연간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 말은 뭡니까? 신규 OEM향,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동률 상승 및 그리고 생산성 향상 효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올해 내내 매출 증가도 일어나는데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영업이익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컨퍼런스 콜에서. 자, 그리고 Q&A 시간에 보시면 코스피 이전 상황, 진행 상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분기 말 전후로 승인 완료 기대. 자, 3월 말이죠. 3월 말에는 아마 승인이 완료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이전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런데 양극재 수주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존 고객사의 신규 프로젝트 진행 및 신규 고객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규 고객사 영업 활동 강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테슬라일 것 같아요.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수의 셀사, 다수의 고객사와 계약 관련 논의 중이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상반기에 그죠?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이 신규 고객사에게 수주 물량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스피 이전에 대한 효과를 한번 보시면 2000년 이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 한 38개, 평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342%예요. 여기 나와 있죠, 기사에. 왜 그러냐면 코스닥보다 코스피는 외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있을 때 외인과 기관들이 좀 더 편하게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좋아졌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레포트들이 나와 있죠. 레포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전 상장 후에 수급 추이, 기간 순매수 증가가 확인됐다. 아, 실제로 이전하니까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더라. 실제 업황 및 해당 시황에 따른 수급 변동성은 존재하나 과거 사례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업황의 변동에 따라서 수급은 좀 변동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기간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자, 포스코 케미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리고 LS, LX 세미콘, SK 오션 플랜트 전부 다 뭐다? 기관들 보세요. 수급 보세요. 외인들 보세요. 자, 요 기관들, 그쵸, 기관들. 수급이 유의미하게 변하더라. 수급이 증가하더라.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더라. 이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누구를? 에코프로 BM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연기금이 매입할 것으로 추정한다. 연기금의 매입 수요가 발생한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코스피에 새로 상장함에 따라서 연기금은 매입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그쵸?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때 대비해서 대략 0.6% 정도 비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쵸? 자, 그러면 70조 원 수준에 추정되는 국내 주요 연기금 위탁 운영 자금이 해당 비중만큼 에코프로 BM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얼마? 4,300억을 사야 된다. 그쵸? 그리고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되겠죠. 그쵸? 시총이 크기 때문에 편입 일자는 이제 6월 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입 수요와 더하면 얼마? 6천억. 6천억을 누가? 연기금이 사야 된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결코 적은 금액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제 계속해서 연기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지난 언제입니까? 1월 13일부터 계속해서 12만 원, 14만 원대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요때 보시면 12, 13만 원대죠. 그때 보시면 연기금을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13일 이후에 적은 물량들이 아니에요. 6만 주, 10만 주, 12만 주, 8만 주 끊임없이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뭐다? 코스피 이전에 대한, 그쵸? 대비죠. 이전에 따라서 이제 매입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연기금이 얼마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까? 12에서 13만 원에 매수를 했죠. 왜 이 구간에 매수했습니까? 자, 왜냐면 지난번에 가치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2030년 영업이익이 1조 5,339억으로 예상을 한다. 그럼 보수적으로 POR 10배를 적용하면 15조의 가치. 자, 5년 후기 때문에 요거를 시간같이 할인을 해야죠. 그쵸? 시간이 지날수록 돈값은 떨어지잖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새우깡이 100원, 큰 봉지가 300원이었어요. 100원, 300원. 이거 제 아들한테 얘기하면 놀래요. 지금 새우깡 한 봉다리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한 1,500원? 그쵸? 한 1,800원 하잖아요. 큰 봉다리가 300원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20년 전이니까 20년이 뭐야? 30년 전이네. 40년 전인가? 하여튼 시간이 흘러갈수록 돈값이 떨어지니까 할인을 해야죠. 할인을. 그쵸?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3.25%니까 여기에 대해서 5년 가치를 할인하면 얼마? 13조예요. 13조 7천억 정도. 그럼 주당 얼마입니까? 14만 원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는 못 가도 적어도 14만 원은 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다? 1차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걸 돌파하면 지지선이 되겠죠. 이거 제가 예전 영상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4만 원 아래서는 헐값이잖아. 싸잖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에 따른 매입 수요도 있지만 플러스 뭐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